집곡의 성군인물전.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조 제4대 임금. 재위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이며 성은 전주 이씨이다. 이름은 도자는 원정이며 존씨는 영문 예무인 성명효대왕, 시호는 장원, 묘호는 세종, 능호는 영릉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 비는 시몬의 따님인 소원왕후 심씨이다. 조선왕조실록에 1397년 음력 4월 10일이며 양력으로 환산시 5월 15일에 당시 정한군이었던 이방원과 정령옹주였던 민씨의 육남으로 태어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로는 5명의 형이 있는데 맨 앞에 3명은 어린 시절 요절했기 때문에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에 이은 사실상의 3남으로 자랐다. 태종 8년 충녕군에 봉해지고 태종 12년 충녕대군에 진봉, 태종 18년 음력 6월 마청 양녕대군 제각 폐세자됨에 따라 왕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음력 8월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양녕대군이었다. 그러나 양녕대군이 개와 매에 관계된 사건을 비롯해 세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일련의 행동과 사건들로 인해 태종의 선의에 대한 마음이 동요되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한 정치적 안정과 왕권을 이어받아 훌륭한 정치를 펴기에 양녕대군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태종의 마음이 이미 세자 양녕대군에게서 떠난 것을 알게 된 신료들은 그를 폐위할 것을 청하는 소를 올려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때 태종에게는 왕후 민씨 소생으로 양녕효령, 충녕 등 세 대군이 있었고 양녕대군에게도 2 아들이 있었다. 따라서 그를 폐하고 새로이 세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세자 폐립에 관해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은 이미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쏠려 있었다. 1418년 6월에 태종은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또 학문에 독실하며 정치하는 방법 등도 잘 안다라고 해 택현의 명분을 주어 세자로 책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충녕대군에 대한 세자 책봉은 태종의 뜻에 따라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대부분의 신하들도 이를 환영하였다. 2달 뒤인 1418년 8월 10일 태종의 선의를 이어받아 세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세종이다. 세종 2년 집현전을 확충, 궁중에 설치하여 학자를 키우고 학문을 숭상하며 이해 제도를 연구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문물 제도를 정리하여 행정체제를 확립하였다.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천문, 도덕, 예의, 문자, 문학, 종교, 군사, 농사, 의학, 음악 등에 관한 각종 저서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생활의 막중한 지침서가 되게 하였다. 한편 주자소를 설치하여 새 활자를 만들고 판짜기를 개량하여 인쇄능률을 올렸는 바 새로 주조한 활자는 동활자인 경자자, 갑인자와 납활자인 병진자와 효시의 한글 활자가 그것이며 이 중 갑인자와 한글 활자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활자들이다. 세종 15년 천체측각기인 혼천이와 간의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고 세종 16년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발명하고 세종 23년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와 하천수를 재는 수표를 발명하였으며 천문, 역서인 칠정산내 외편과 제가 역상집을 편했다. 그중 치구기의 발명은 이탈리아 사람 베네데토 카스텔리의 치구기보다 거의 200년 앞선 세계 최초의 것이다. 화전, 화포를 개량하여 우리나라 무기사상 1대 혁신을 가져왔다. 도량형의 고정 실시로 물량거래의 공정을 기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정책상의 제도 마련 기준에 공헌하였다. 농사직설을 편찬 반복해 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조세제도를 정할 때 온 백성의 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전국 8도의 관민에게 공법에 대한 가부를 조사하는 한편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여 종래에 모순이 많았던 조세제도를 연분구 등 전분육 등의 54등급으로 확립 실시하여 조선조 500년간의 조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의료기관을 정비하고 향약 채취연령, 향약집 성방, 위방유치 등의 의서를 편찬하여 향약을 개발함으로써 의료활동의 합리화를 기하였다. 죄수들의 건강을 염려하여 감옥시설을 개선해주는 한편 남형을 금하고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삼심제도인 삼복법을 실시하였고 배태법을 둔태법으로 바꾸어 등과 같은 인체의 중요기관을 치는 고문을 엄금시키었으며 법의학서인 신주무얼록을 편찬 발간함으로써 인명치사의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살상 검증에 관한 검시의 제도를 실시하게 되니 형정의 획기적 발전을 보게 되었다.
15세 미만인 어린이와 70세가 넘는 늙은이는 살인죄나 강도죄가 아니면 가두지 못하게 하고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인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더라도 가두지 못하게 하였으며 천민인 노비를 하늘이 낸 백성으로 인정해 주었다. 관비의 출산 휴가를 대폭 늘려주었다. 세종 25년 친히 훈민정음을 창제이에 대한 자세한 풀이를 집현전 학사 등에게 하게 하여 만든 해설서인 훈민정음이란 책을 만들어 이와 함께 세종 28년에 반포하고 용비어천가, 석보상절을 찍게 하고 운서인 동국정운, 홍무정 운혁훈 등을 편찬 발간하게 하는 한편 스스로 월인천강지곡을 지어 내기도 하였고 한문으로 된 경서와 문학서 및 불경을 번역하게 하였으며 또 이가 이전 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 과목으로 정하는 등 훈민정음 보급에 크게 힘썼으니 우리 문자 생활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박연을 시켜 향악과 악을 짓거나 정리하고 편경과 편종 등의 악기를 제작하게 하였으니 정간보의 창하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이고 세종악보는 우리 악의 연총일 뿐 아니라 동양의 고전음악 연구의 절대적인 자료이다.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려사 등을 편찬하고 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지어 풍속을 권려하였고 명왕계감을 지어 후세의 제왕의 일락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자치통가문회와 치평요람을 엮어 흥망성쇠를 본받도록 하였고 역대병요를 엮어 전쟁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전주 출척의 법이 지극히 정밀하고 잘 갖추어져 현량히 등용되었다. 종교에 있어서도 유교를 장려하여 도의 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세종 6년에는 불사를 정리하여 선종, 교종 36사만을 남겨 불도를 정하게 닦도록 하였으며 세종 30년에는 경복궁 안에 내불당을 짓고 불교 서적의 구역 간행 배포와 과거 승가를 설치하는 등 불교 발달에 노력하여 유교와 불교 내지 도교가 조화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세종 원년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토벌하게 하여 항복을 받음은 물론 경상도에 예속시켰고 세종 15년에 최윤덕에게 명하여 파저강 일대의 야인들을 토벌하여 사군을 설치하고 세종 16년에는 김종서로 하여금 동북 변경 지방의 여진을 토벌하여 육진을 설치함으로써 동북과 서북 쪽의 땅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확장, 우리 강토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한편 나라 안의 지리를 조사하게 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게 하고 실칙지도를 제작하게 하였으니 그것이 정척과 양성지 등에 의해서 세조 9년에 편찬된 동국지도이다. 이렇듯 세종은 결의 생활을 존중하는 모든 제도의 완성을 이루어 국태 민한 문화 찬란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만 전념한 데다 20대 초반부터 왕위에 올라 열정적으로 국정을 돌보았고 육식을 즐겨하는 데다 특별히 몸을 쓰는 사냥 등을 즐겨하지 않았으므로 익히 알려진 대로 비만의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았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고 제위 후반기 들어 각종 질병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제위 24년부터 세자향에게 국정을 대리청정케 하였다. 국정에서 물러난 세종은 이 시기부터 좋은 온천에 들러 요양을 하고 유명사찰을 찾아 먼저 떠난 자식들의 명복을 비는 불사를 일으켰는데 훈민정음 창제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제25년 세종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문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당시의 문자인 한자를 쉽게 배우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치니 28개의 글자를 창제하였다. 제26년과 27년 오남 광평대군과 칠남 평원대군이 연달아 세상을 뜨더니 제28년 왕비 소원왕후마저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연이은 가족들의 사망 이후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지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세손의 앞날을 부탁하였다. 제32년 음력 2월 17일 영흥대군집 동별궁에서 향년 52세에 승하하였다. 능호는 영릉이다. 이상 배달 결의의 큰 스승이며 스승의 날의 탄생의 주인공인 대왕 세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